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절 검정고시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조성우 선생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5시간에 걸쳐 가지고 초절 검정고시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들만 모아서 100문제를 풀어볼 것입니다. 근데 이 예상 문제는 다 2013년, 14년, 15년, 16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로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그걸 유념해 두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100문제인데 쉽게 생각해서 5회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뭐 41번부터 60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기출문제의 문제 유형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문제씩.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위로의 말은? 자, 그래서 교재에는 그림이 같이 나왔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시험을 못 봐서 우는 친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한테는 어떻게 위로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1번 보니까 평소에 열심히 하지 그랬어. 자,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약 올리거나 책망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보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힘내. 자, 2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3번에 잘한다. 나는 네가 시험 못 볼 줄 알았어. 이러다 싸우죠. 자, 4번 네 엄마한테 이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이건 뭐 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가장 어울리는 위로의 말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업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자, 수업 시간에 어떤 뭐 주어진 과제를 갖다가 여러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적절한 말투와 목소리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 듣고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에 신경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행 음악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만약에 유행 음악에 관한 글이다 그러면은, 유행 음악에 관한 발표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표가 유행 음악으로 시작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드시 주제와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다음 같은 형식의 문장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쪼개봅시다. 바람이 주어입니다. 분다 서술어. 그 다음에 많이라는 말은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구성된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 보니까 비가 내린다. 비가 주어, 내린다 서술어죠. 음식이 너무 맵다. 음식이 주어, 너무 맵다를 꾸며주는 말이죠. 부사어, 맵다 서술어. 자, 지원이가 학교에 간다. 지원이가 주어, 학교. 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간다 서술어. 우리나라는 주어, 아시아에 속한다. 이거 역시 목적어 서술어. 그래서 자, 이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장은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이런 문제 항상 나옵니다. 근데 뭐 부사가 중간에 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찾는 문장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5번.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그래서 지문을 읽고서 문제 2개 푸는 형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말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한단다. 높임말은 우더름게 하는 말로서 거기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해. 무슨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낱말이 다르지. 자, 기억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윗글의 글감과 관련이 없는 속담은 할 때, 자, 이 글의 중심 글감 소재는 말이죠.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과 관련이 없는 속담을 찾아봅시다.
1번 보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자, 이거는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자,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신중한 행동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3번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번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이거 다 말과 관련 있는 속담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관련이 없는 속담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5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거기에는 높임말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해.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낱말이 다르다.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나, 그러므로가 됩니까? 자, 그리고는 이 순접이라고 그럽니다. 순접. 그래서 말이 이어질 때 쓰이는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전환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 내용이 바뀌어질 때, 그 다음에 그러나는 역접이라고 해서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므로는 자, 이건 인과관계에 쓰이는 말이죠. 원인과 결과죠. 이렇게 봤을 때 순접, 전환, 역접, 인과 중에서 여기에 자, 이 높임말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해. 같은 뜻을 가진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낱말이 다르지. 자, 그러면 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높임말은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야 된다.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낱말이 다르다. 자, 여기서는 그런 데가 들어가야 되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호응 관계가 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응 관계를 따질 때는 주어와 서술어를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는 어제 소풍을 갈 것이다. 어제라 그랬으면 어제는 과거죠. 그죠? 갈 것이다는 뭡니까? 이거는 미래입니다. 만약에 과거형으로 쓰면은 민수는 어제 소풍을 갔다. 혹은 갔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그죠? 만약에 갈 것이다란 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뭐 내일 혹은 앞으로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친구야, 우리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낸다. 자, 이 지낸다는 현재형인데 여기서는 지낸다가 아니고 부탁이나 권유하는 말이니까 청용을 써서 지내자라고 써야 되죠. 친구야, 우리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기예보를 보니 어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한다. 자, 어제 과거형이죠. 비가 내린다고 한다. 내린다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틀린 겁니다. 4번. 우리 누나는 내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갈 것이다. 자, 내일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 다가오는 내일이니까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어미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내일과 서술어원 어미가 호응을 이루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문장의 호응 관계가 바른 것은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광고에서 전하라는 내용은, 자, 그래서 사고는 한순간, 후회는 한평생이라는 표와 함께 휠체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뭐 하자는 광고입니까? 책을 많이 읽자는 건가요? 교통규칙을 잘 지키자는 건가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여기서 제일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교통규칙을 잘 지켜서 사고를 당한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는 것은, 그래서 자, 일종의 글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주장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자를 주장으로 내세워서 근거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근거는 다 주장과 연관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은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또 기억, 그 다음에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떠들기 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자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친해져야 한다. 자, 이건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랑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추억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거 역시 수업 시간에 조용해야 하자라는 것은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보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된다. 자, 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친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9번. 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 그래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틀렸어. 고마워요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고마워요는 자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사람한테 혹은 조금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라고 써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왔어요? 자,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할머니 빨리 진지 드세요. 자,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는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어. 자고 있어가 아니고 주무시고 뭐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겠습니다. 10번부터 11번까지. 자, 전기문을 읽고 이제 답하는 문제입니다. 마리 퀴리는, 퀴리 부인이라 유명하죠. 이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났을 무렵 폴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겪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폴란드의 말과 역사 교육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리 퀴리는 폴란드를 위해 살 것을 다짐하고 교육만이 폴란드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폴란드 역사를 몰래 공부하였고 여성 노동자들에게 폴란드 말을 가르쳤다. 마리 퀴리가 대학에 진학을 고민할 때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 여학생의 대학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리 퀴리는 고심 끝에 파리에 있는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였고 노력 끝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다. 자, 마리 퀴리의 전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럼 10번. 이 글에서 마리 퀴리가 한 일이 아닌 것은, 자, 본문에서 찾는 거죠. 1번에 폴란드를 위해 살 것을 다짐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2번에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단체에 가입했다. 자,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독립군 같은 데 가입했다. 아니죠. 이거는 본문에 안 나오죠. 3번에 여성 노동자들에게 폴란드 말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파리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 위와 같은 전기문의 특성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따른다. 자, 이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죠. 그 다음에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된다. 자, 이 전기문은 실존했던 인물을 바탕한 거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이 가미될 수도 있지만 100%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상력에서 창작되는 것은 소설이죠.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이나 말, 업적 등이 제시되는 게 바로 3번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전기문의 특성입니다. 단어나 구절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시의 특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12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활용하는 사전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자, 이 구기자와 오미자는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기자, 오미자 다 열매입니다. 식물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의 열매를 찾으려면 뭘 봐야 될까요? 식물도감, 인명사전, 한자옥편, 우리말 요리사전 중에서 열매이기 때문에 식물도감이 제일 낫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밑줄친 길이 즉시나 곧장의 뜻으로 쓰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문구점에 갔다. 자, 여기서 길은 도중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서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없다 할 때 길은 뭐 도로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다시 운동하러 갔다. 여기서 길은 즉시. 그 다음에 친구와 가는 길이다라도 할 때 길은 방향, 진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즉시나 곧장의 뜻을 쓰인 것은 3번입니다. 이런 다이어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다음 기사를 육하원칙에 따라 복과 같이 정리했을 때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린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이거는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죠. 자, 그 다음에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5월 15일 경기도 행복시의 시민들은 중앙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자리로 주인공인 어린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그래서 행복일보에 안기쁜 기자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누가? 그래서 행복시의 시민. 자, 그 다음에 언제? 2017년 5월 15일. 맞죠? 그죠? 어디서는 어린이대공원이 아니라 행복시의 중앙공원이죠. 무엇을? 자, 여름방학 기념이 아니고 어린이날 기념식이죠. 어떻게? 자, 이 많은 사람, 어린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면서 했죠. 자, 그래서 자, 제대로 정리된 것은 1번입니다. 1번. 언제? 자, 그 다음에 15번. 온라인 대화에서 지켜야 할 예절로 바르자는 것은? 자, 온라인 대화는 뭐, 카톡이나, 뭐, 메신저나, 아니면은 뭐, SNS나, 아니면은 뭐, 카페 댓글이나, 채팅창이나,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거. 1번.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 맞죠? 그죠? 누구 욕하는 걸 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준말, 은어, 속어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예를 갖춰서 공손하고 진지한 말투를 사용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맞춤법에 상관없이 읽고 쓰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말이 파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니까 영국에 필요한 소품을 구하고 싶을 때는 면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서 구하면 되죠. 마트를 가든지 뭐 어디 가서 빌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고 싶을 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는 면담이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부터 18번 보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영옥 대령은 세계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큰功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학교 이름을 그의 이름을 붙여짓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결과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이름을 김용옥 중학교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김용옥 대령의 이름을 붙인 중학교가 생겼다. 김용옥 중학교는 많은 한국인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주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7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의 종류는 사건을 기록한 길에 속한다. 글쓴이의 상상을 통해 창작된 이야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김영욱 중학교에 생겨된 원인과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그죠? 자, 실제 있었던 일을 갖다 다 기록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 김영욱 중학교가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정리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도 나오죠. 답은 3번이죠. 전쟁이 남긴 피해에 주목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0번까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이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리로 오는 길에 역수를 건너다가 큰 조개 하나가 입을 벌리고 햇볕을 쬐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와 조개의 살을 쪼자 질겁한 조개는 입을 다물어 황새의 주둥이를 물었습니다. 자, 조개가 황새의 입을 이렇게 탁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개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황새도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황새가 말하였습니다. 자, 근데 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입을 물었는데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근데 아무튼 옛날 이야기니까 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 않고 내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너는 말라 죽을 거야. 왜냐하면 조개가 꽉 물고 있으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조개도 황새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놓지 않고 내일도 놓지 않는다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겠지. 자, 둘은 서로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조개나 황새 둘 중에 하나라도 양보를 했으면 둘 다 살 수 있었는데 끝까지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부가
둘을 모두 잡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부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수학이 생긴 거죠. 뜻밖의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싸운다면 강대한 제나라에서 좋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이가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이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에 연나라와 조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른 나라인 제나라만 좋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려준 거냐면은 연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작정했던 조나라 임금한테 해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마치 조개와 황새가 서로 다투다가 어부에게 잡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의 왕께서는 이 이야기를 유념하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조나라의 왕은 즉시 침략 계획을 중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개가 나왔고 황새가 나왔죠. 그리고 어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개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조개는, 자, 조개가 비유한 것은 연나라입니다. 그리고 황새가 비유한 것은 조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한 거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은 제나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9번. 윗글에서 사용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나라는 조개, 조나라는 황새, 제나라는 어부 다 맞죠? 근데 본문 중에 진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진나라는 안 나왔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윗글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앞에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이 고사성어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다익선부터 보겠습니다. 다다익선은 무슨 뜻이죠?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죠. 많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일거양득, 한 가지로 두 가지 이득을 얻는 거, 이걸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같은 말이 뭡니까?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말이고 2번하고 4번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죠. 어부의 이득, 어부지리. 자, 그래서 조개와 황새가 서로 이 양보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하다 결국은 제3의 인물인 어부가 이득을 얻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부지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20번까지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